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대장입니다. 제가 매일 준비하는 모든 분석 내용은 댓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정리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별 핵심 포인트와 함께 조합 정보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BO 첫 번째 경기, SSG와 한화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SSG는 이번 시즌 76경기에서 30승 2무 4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6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3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1무 6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 한화와의 앞선 2경기에서도 2대9, 1대8로 크게 밀렸습니다. 한화는 이번 시즌 75경기에서 36승 2무 3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3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1무 5패지만 최근 SSG 원정 2경기를 모두 크게 잡아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SSG 선발은 최민준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1승 4패,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은 6점대 초반이고 6월 3경기에서는 11.2이닝 13자책으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피홈런과 볼넷이 같이 나오고 있어 한화 타선 상대로 긴 이닝을 버티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화 선발은 류현진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8승 2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5승 무패의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으로 더 안정적이고 6월 4경기에서도 24이닝 4자책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SSG 상대로도 최근 등판에서 안정적으로 버틴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SSG는 타선 자체가 완전히 죽은 팀은 아니지만 최근 마운드가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팀 방어율이 6점대 중반이고 선발 방어율도 6점대 후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한화는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4푼대지만 SSG전에서는 타선 집중력이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문학 원정에서 이틀 연속 8득점 이상을 만들었고 류현진이 선발로 나오는 만큼 초반 실점 부담도 SSG보다 적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한화가 8승 2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특히 문학에서는 한화가 사전 전승이고 최근 2경기 모두 큰 점수 차로 승리했습니다. SSG는 한화전 평균 실점이 6점대 초반까지 올라가 있어 이번 경기 역시 마운드 부담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안정감은 류현진 쪽이 확실히 우세합니다. SSG는 홈이지만 최근 한화전에서 투수진이 계속 무너졌고 최민준의 6월 내용도 좋지 않습니다. 한화가 최근 타격 기복은 있지만 이 매치업에서는 득점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 한화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두 번째 경기, 두산과 기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두산은 이번 시즌 77경기에서 38승 2무 3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중반, 평균 실점도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9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지만 최근 기아와의 홈 2연전을 3대2, 8대1로 모두 잡으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기아는 이번 시즌 77경기에서 41승 1무 3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5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로 전체 흐름은 좋지만 두산 원정에서는 이틀 연속 타선이 막혔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두산 선발은 최승용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1승 6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중반입니다. 시즌 전체 성적은 불안하지만 홈 평균 자책점은 3점대 중반이고 기아 상대로도 5월 원정에서 5이닝 1실점, 4월 홈에서 6.2이닝 2실점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아 선발은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중반입니다. 5월에는 안정적인 흐름이 있었지만 6월에는 8점, 1이닝 8자책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홈런이 늘어난 점이 두산 타선 상대로 부담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두산은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8푼 9리로 나쁘지 않고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타선과 마운드가 같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날 기아전에서 14안타 8득점을 만들며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왔습니다. 기아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6점대 후반으로 강했지만 두산 원정 2경기에서는 2득점, 1득점에 그쳤습니다. 앞선 키움, KT전에서 폭발했던 타선이 잠실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두산이 7승 4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잠실에서는 두산이 4승 1패로 강했고 최근 2경기 모두 기아 타선을 낮은 득점으로 묶었습니다. 맞대결 흐름만 놓고 보면 두산이 확실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구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이름값만으로는 양팀 모두 확실한 안정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과 맞대결 분위기는 두산 쪽이 더 좋습니다. 기아 타선의 장기적인 힘은 무시하기 어렵지만 김태형의 6월 흔들림과 두산의 최근 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득점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 두산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세 번째 경기 삼성과 KT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시즌 75경기에서 43승 2무 30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1무 3패로 흐름이 좋고 KT와의 앞선 2경기에서도 9대1, 4대3으로 모두 승리했습니다. KT는 이번 시즌 75경기에서 43승 1무, 3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8푼 6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로 다소 흔들리고 있고 삼성 원정에서는 이틀 연속 패배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삼성 선발은 양창섭입니다.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승패 기록은 좋지만 6월 3경기 평균 자책점이 7점대로 올라가 있어 내용은 불안합니다. 그래도 직전 한화전에서는 5이닝 1실점으로 버텼습니다. KT 선발은 고영표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6승 4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은 3점대 후반이고 6월 4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챙기며 25이닝 7자책으로 안정적입니다. 직전 삼성전에서도 6이닝 1실점으로 좋은 내용을 보였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삼성은 최근 10경기 평균 실점이 3점대 초반이고 팀 방어율도 2점대 후반으로 좋습니다. 타선이 매경기 폭발하는 흐름은 아니지만 필요한 점수를 뽑고 불펜으로 지키는 힘이 좋아졌습니다. KT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6점으로 공격력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팀 방어율이 5점대 후반까지 올라가 있고 원정 삼성전에서 실점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날도 11안타를 치고 3득점에 그치며 찬스 연결이 아쉬웠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삼성은 KT 상대로 7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대구 홈에서는 사전 전승이고 평균 득점도 7점대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KT는 삼성 원정에서 4패, 평균 실점 7점대 후반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맞대결 흐름과 홈 강세는 삼성 쪽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고영표가 선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영표는 6월 내용이 안정적이고 이미 삼성 상대로도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반면 양창섭은 승패 기록과 별개로 6월 피안타와 실점 흐름이 불안해 KT 타선이 초반부터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KT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네 번째 경기 롯데와 LG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롯데는 이번 시즌 75경기에서 32승 2무 4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5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1무 2패로 흐름이 좋고 전날 LG전에서는 7대8로 패했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G는 이번 시즌 76경기에서 48승 2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로 나쁘지 않고 전날 롯데전도 난타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롯데 선발은 제레미 비슬리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4승 4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도 4점대 초반이고 6월 3경기에서는 16이닝 8자책으로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LG 상대로는 6월 14일 7이닝 2실점, 5월 26일 6이닝 1실점으로 좋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LG 선발은 장현식입니다. 이번 시즌 26경기에서 6승 2패 2세이브,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선발형 긴 이닝보다는 불펜 성격이 강한 투수지만 6월에는 19이닝 3자책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다만 이닝 소화가 길어질수록 뒤쪽 불펜 운영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롯데는 최근 10경기 팀 방어율이 2점대 중반으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타선 폭발력은 크지 않지만 최근 접전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날도 3홈런을 기록하며 LG 마운드를 끝까지 압박했습니다. LG는 전날 승리로 분위기를 살렸지만 최근 원정에서는 실점이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최근 10경기 팀 방어율이 4점대이고 롯데와의 사직 경기에서는 매번 접전 흐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LG가 7승 4패로 앞서 있습니다. 다만 사직에서는 5경기에서 롯데가 2승 3패로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 최근 2경기 역시 3대2, 7대8로 모두 한 점차 흐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LG가 시즌 성적과 전력에서는 앞서지만 이번 경기는 롯데 선발 비슬리가 LG전에서 좋은 내용을 보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장현식도 6월 흐름은 좋지만 긴 이닝 계산은 애매하고 롯데는 최근 접전 집중력이 살아 있습니다. 전날처럼 대량 득점으로 다시 열리기보다는 선발과 불펜이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을 더 좋게 봅니다. 이번 경기 롯데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5번째 경기, NC와 키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NC는 이번 시즌 74경기에서 34승 1무 3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도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6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로 기복이 있지만 타선 자체는 꾸준히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전날 키움전에서는 1대3으로 패하며 흐름이 끊겼습니다. 키움은 이번 시즌 78경기에서 27승 1무 50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1승 9패로 흐름이 매우 좋지 않지만 전날 NC전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연패 분위기를 끊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NC 선발은 라일리 톰슨입니다. 이번 시즌 9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도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이고 탈삼진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키움 상대로도 6월 11일 6이닝 2실점, 5월 17일 7이닝 1실점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키움 선발은 네이선 와일스입니다. 이번 시즌 4경기에서 3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표본이 많지 않고 4월 이후 등판 간격이 길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원정에서는 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5점대 초반으로 흔들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NC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초반입니다. 전날 1안타 1득점으로 막히긴 했지만 그전 경기에서는 키움 상대로 11점을 뽑았고 홈에서는 득점 생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키움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중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날 승리로 분위기를 바꿨지만 전체적으로 타선의 지속성이 부족하고 원정 득점력도 낮은 편입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키움이 6승 5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다만 NC는 맞대결 평균 득점이 4점대 중반이고 창원에서도 한 경기 크게 터진 흐름이 있었습니다. 키움은 전날 승리했지만 시즌 전체 원정 성적과 타격 흐름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안정감은 NC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톰슨은 키움 상대로 이미 좋은 내용을 보여줬고 탈삼진으로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투수입니다. 키움은 와일스의 등판 간격과 원정 불안이 변수이고 NC 타선이 전날 침묵을 바로 만회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번 경기 NC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첫 번째 경기, 히로시마와 한신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이번 시즌 67경기에서 26승 3무 3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2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1푼 8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로 흐름은 나쁘지 않고 전날 한신전에서도 3대2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한신은 이번 시즌 68경기에서 36승 1무 3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로 흐름이 좋지는 않고 전날 히로시마 원정에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히로시마 선발은 오카모토 촘입니다.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6승 3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입니다. 특히 6월 3경기에서 20이닝 3실점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직전 야쿠르트전에서도 6이닝 1실점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신 상대로도 5월 17일 원정에서 6.1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한신 선발은 타카하시입니다.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9승 무패, 평균 자책점 1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도 1점대 초반이고 원정에서도 8승 무패로 압도적인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요코하마전에서는 9이닝 1실점으로 완투급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히로시마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중반입니다. 전날 한신전에서 3점을 만들며 승리했지만 전체적으로 타선 폭발력은 크지 않은 팀입니다. 한신도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이지만 최근 접전에서 득점 연결이 답답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타카하시가 등판하는 경기에서는 선발 구간에서 실점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9경기에서 4승 1무 4패로 팽팽합니다. 평균 득점도 히로시마 2점, 한신 2점대 초반으로 낮은 편이고 전날도 3대2 접전이었습니다. 특히 맞대결 평균 방어율이 양팀 모두 1점대에 가까워 대량 득점보다는 투수전 흐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히로시마도 오카모토의 최근 컨디션이 좋아 쉽게 밀릴 경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신은 타카하시가 워낙 안정적이고 시즌 내내 패배 없이 원정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패는
선발 우위가 확실한 한신 쪽이 좋아 보이고 득점 흐름은 양팀 맞대결 특성상 낮게 보는 쪽이 맞습니다. 이번 경기 한신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MPB 두 번째 경기 오릭스와 라쿠텐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오릭스는 이번 시즌 71경기에서 37승 1무 3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도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9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로 흐름이 좋지는 않고 전날 라쿠텐전에서도 1대5로 패했습니다. 라쿠텐은 이번 시즌 70경기에서 27승 1무 4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로 버티는 흐름이고 전날 오릭스 원정에서 5대1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오릭스 선발은 구리 아렌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5승 5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은 2점대 후반으로 나쁘지 않지만 6월에는 22점, 2이닝 11자책으로 다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라쿠텐 상대로는 5월 12일 원정에서 6.2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라쿠텐 선발은 후지이 마사루입니다. 이번 시즌 7경기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는 4점대 초반이고 6월 2경기에서도 8.1이닝 6실점으로 안정감은 떨어집니다. 특히 원정 표본에서는 실점 부담이 있는 투수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오릭스는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7푼대까지 올라와 있지만 득점 연결은 기복이 있습니다. 전날 5안타 1득점에 그친 점은 아쉽지만 홈 성적은 26승 9패로 확실히 강합니다. 라쿠텐은 최근 4연승 흐름을 만들었고 전날도 13안타로 타선이 살아났습니다. 다만 시즌 전체 원정 평균 득점은 2점대 후반이고 원정에서는 공격 지속력이 아주 강한 팀은 아닙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라쿠텐이 5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전날도 라쿠텐이 5대1로 승리했지만 교세라 돔에서는 오릭스가 2승 2패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릭스는 홈에서 평균 타율이 더 좋고 라쿠텐은 맞대결 원정에서도 타선이 터진 경기는 있었지만 꾸준함은 조금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날 결과만 보면 라쿠텐 흐름이 좋아 보이지만 오늘 선발 매치업은 오릭스가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리 아래는 라쿠텐전 좋은 등판 내용이 있고 후지이는 최근 실점 흐름과 원정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시즌 평균 득점이 높지 않고 오릭스도 최근 득점 기복이 있어 큰 점수보다는 낮은 흐름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오릭스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MPB 세 번째 경기 야쿠르트와 주니치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야쿠르트는 이번 시즌 68경기에서 36승 1무 3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5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로 흐름은 좋지 않지만 공격이 터질 때는 한 경기에서 몰아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니치는 이번 시즌 70경기에서 26승 1무 4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로 버티고 있고 최근 요코하마전에서도 2승 1패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선발은 요시무라 코시로입니다. 이번 시즌 9경기에서 4승 5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6월 2경기에서는 12.2이닝 4실점으로 안정적이었고 직전 히로시마전에서도 7이닝 2실점으로 좋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홈 평균 자책점이 4점대 중반이라 진구구장에서는 실점 변수가 있습니다. 주니치 선발은 카네마루 유메토입니다.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5승 5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은 2점대 초반으로 안정적이고 6월 3경기에서도 19이닝 4자책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3점대 후반으로 홈보다 조금 흔들립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초반으로 낮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장타가 나올 수 있는 구장이고 주니치 상대로는 이번 시즌 홈 맞대결에서 득점이 크게 열린 경기가 있었습니다. 주니치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중반이고 타선이 완전히 죽은 흐름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한 번씩 장타가 나오고 있어 야쿠르트 마운드를 상대로 득점 기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주니치가 5승 4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진구구장에서는 야쿠르트가 2승 1패로 앞섰고 7대5, 11대6처럼 점수가 크게 열린 경기도 있었습니다. 맞대결 평균 득점도 양팀 모두 4점대 흐름이라 투수전만으로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카네마루의 시즌 안정감은 좋지만 원정과 진구구장이라는 조건을 생각하면
주니치가 쉽게 잠그는 경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야쿠르트도 최근 흐름은 완벽하지 않지만 홈에서 주니치 상대로 득점력이 살아난 기록이 있고 요시무라도 최근 등판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승패는 홈 이점과 맞대결 진구 흐름을 고려해 야쿠르트 쪽을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야쿠르트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경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